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가족은 바빠서 연락이 줄어들고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나 건강 문제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힘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신체적 자립입니다. 삶에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는 일이고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직접 연결됩니다.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고 직접 밥을 차려 먹고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일들이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통제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 욕구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라는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자율성이 무너질 때 사람은 가장 깊은 수준의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면 불편함을 넘어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화장실을 가기 어렵거나 식사를 직접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단순히 몸이 불편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직접 관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점점 더 위축됩니다. 누군가에게 일상적인 것들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화장실을 혼자 가기 힘들거나 밥을 스스로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단순히 몸이 불편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직접 관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점점 더 위축됩니다. 자율성의 상실은 심리적으로 그 정도의 타격을 줍니다. 신체적 자립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삶을 스스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뇌는 내가 아직 괜찮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이 신호가 쌓이면 자존감이 유지되고 자존감이 유지되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의존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신체적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르는데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이 삶 전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 몸이 버텨줄 때 마음도 버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는 만큼 유지됩니다. 매일 15분 걷는 것,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균형과 근력이 유지됩니다. 그 결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몸은 실제 나이보다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신체적 자립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심리적으로도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작은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운동 대신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산책이나 운동 대신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기들이 쌓일수록 뇌가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불편해서 포기했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선택이 되고 결국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포기했던 행동들을 다시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운동과학 연구들을 보면 근력 운동을 늦게 시작한 사람들도 꾸준히 했을 때 근육량이 눈에 띄게 회복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몸은 계속 쓰면 유지됩니다. 지금 당장 몸이 불편하더라도 움직임을 유지하면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면 나중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오래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학 연구들을 보면 70대에 근력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도 꾸준히 했을 때
근육량이 유의미하게 회복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몸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몸이 불편하더라도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폐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게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가족이 항상 함께 해줄 수는 없지만 지금 꾸준히 움직이는 선택이 미래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시점을 훨씬 뒤로 밀어줍니다. 그 시간만큼 더 오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까치발을 들거나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집안일을 하며 몸을 조금씩 움직이거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해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몸 상태가 유지되고 삶의 선택도 더 넓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재정적 불안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뇌의 위협 반응을 계속 자극하는 상태로 인식합니다.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문제는 실제 위험과 불확실한 상황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어디에 얼마가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는 뇌에게 계속 위협 신호로 인식됩니다. 그 결과 불안이 지속되고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판단이 흔들리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반대로 재정이 단순하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뇌도 안정됩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경계 상태가 낮아지고 이때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과 계획력, 그리고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쉽게 말해 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 생각이 정리되고 판단이 좋아지고 감정도 안정됩니다. 재정 단순화는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생활 전반을 안정시키는 작업입니다. 재정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불안이 커지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의존이 쌓이면 스스로 결정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통제감이 약해질수록 자존감도 함께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내 삶을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이 줄어들수록 무기력감이 커지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에서 통제감을 회복하는 행동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매일의 루틴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반복적인 습관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을 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 이런 반복이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루틴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이 매번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질수록 피로가 쌓이고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결정해야 한다면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걸 결정 피로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결정 피로가 누적되면 의지력이 줄어들고 좋은 선택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피로가 쌓이면 사소한 선택도 부담이 되는데 루틴은 이런 부담을 줄여줍니다. 매일의 루틴을 만들면 무언가를 할 때나 사소한 일들을 선택할 때 고민하며 결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매번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그 에너지를 다른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틴이 가지는 또 다른 심리적 효과는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스트레칭을 했다. 오늘도 출근을 했다. 오늘도 산책을 나갔다.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서 나는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내가 나를 챙기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에 맞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루틴을 만들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목표 경쟁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 서로가 서로의 에너지를 빼앗아 아무것도 지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딱 한 가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하는 것, 자기 전에 스트레칭 두세 가지 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가지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하나를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서 뇌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신호를 받게 되고 그 신호가 다음 습관을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수면도 건강 루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 문제는 대부분 생활 습관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줄이는 것, 이런 기본적인 습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감정이 조절 능력이 높아지고 기억력도 유지되고 하루 전반의 기분이 안정됩니다. 루틴은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도와주며 잘 유지될수록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감정적 회복력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하면 몸이 불편하거나 주변 상황이 바뀌어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회복력을 리질리언스라고 합니다. 이 능력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감정에 쉽게 흔들린다고 해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만성적인 무기력감이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편도체의 활성화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명명화 효과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서운하다, 두렵다처럼 이렇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면 감정의 강도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그리는 것 모두 이 효과를 냅니다. 일기쓰기가 심리치료과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는 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친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하는 겁니다. 오늘 힘들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이 정도면 잘 버텼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나 상실 이후 회복이 빠르고 우울증 발생 위험도 낮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자기 합리화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빠르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천천히 쉼호흡을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무작정 밖으로 나가 공원을 걷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행동을 하게 되면 뇌가 지금의 감정보다는 현재 상황에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오고 우울은 대부분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옵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행동을 하면 감정이 안정되며 불안과 우울의 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감정적 회복력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겨도 그 영향이 전체를 뒤흔들지 않습니다. 내 감정 상태가 다른 타인의 행동에 따라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독립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나누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에서 충분히 감정을 나누면서도 상대방의 행동이 내 정서 상태 전체를 결정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나보다는 부모, 직장인, 배우자 같은 역할이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혼란을 느끼게 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맡아온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이 제대로 답을 찾지 못하면 존재에 공허감이 생기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관계를 끊고 혼자 지내려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문제입니다. 나만의 가치 기준을 세우는 건 바로 이 공허함을 채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스스로의 기준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기준들이 쌓이면 삶에 일관성이 생기고 그 일관성이 심리적 안정의 기반이 됩니다. 이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불안이 적으며 인지 기능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가치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오늘 나답게 살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데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안의 기준에서 동기가 나오고 행동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 안정감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불안 수준이 낮으며 인지 기능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아왔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상태는 큰 성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지키며 살아온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만의 기준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드러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뿌듯했던 순간들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그 경험 안에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하면 나만의 기준이 자리 잡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이 요소들이 유지되면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가장 크게 불안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통제감을 잃었다고 느낄 때라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환경이 바뀌고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통제감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곁에 사람이 있으면 생활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없어도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집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외부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며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딱 한 줄만 적어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큰 변화는 항상 조용한 결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생활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